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왜 생각이 많을까라는 책입니다. 호타 슈고 지음, 윤진아 옮김, 서사원에서 나온 책입니다. 생각하는 자세는 좋지만 지나치게 많이 하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다 한 발짝 내딛지도 못한 채 고민에 빠지는 폐해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행동하기 어렵거나 심신의 병을 얻기도 합니다. 결국 생각하는 것은 양날의 칼인 셈인데요. 합리적으로 판단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으려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생각이 지나쳐 행동이 늦어지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그에 대한 답을 이 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며 떠오르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사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생각하다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 생각하느라 일의 능률이 떨어지는 사람은 뇌 과학이 선택한 45가지 단순 사고법을 통해 짧게 생각하고 빠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일수록 단순하게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인생에서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미소는 스트레스를 억제하고 감정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불안감이 심할 때는 사고와 감정이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이럴 때 억지로 긍정적인 사고를 하려 하면 자기 모순에 빠져 오히려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다 생각하기 나름이지 하고 심기일전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뇌과학에서는 감정은 사고보다 몸의 움직임 등 외적인 요인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긍정적인 태도를 습관화해 사고와 감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미소에는 스트레스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미소만으로 뇌가 즐겁다고 합니다. 기쁘다는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인데요. 미소가 클수록 효과도 커집니다. 미소를 띤 채 운동을 하면 힘든 것을 잊고 운동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미소가 신체 감각에도 영향을 주는 셈인데요. 생각이 많을 때는 일단 입꼬리를 올려서 방긋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따분하고 지루한 작업을 할 때도 입꼬리를 올리면 좋습니다. 또한 미소는 인상을 크게 바꿔놓기도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 존 오도허티 연구진은 타인의 미소를 보면 기쁨을 담당하는 뇌 내 보수계가 활성화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나의 미소가 상대방을 기쁘게 만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미소는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갓난아기나 어린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아이를 따라서 미소 지은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입니다. 미소가 클수록 활력성, 지배성 등이 강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타인의 호감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소가 크면 그만큼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미소는 다양한 장점이 있는 표정이자 불안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부정적인 태도는 전염됩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표정, 자세, 발화 방식이나 동작까지 비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사람은 타인의 부정적인 언행, 심리 상태에 영향을 받아 무의식적으로 흉내를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람은 원래 부정적인 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질이 있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함께 있다면
부정적인 것에 의식을 쏟기 마련입니다. 부정은 부정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태도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계속 취한다면 주변 환경도 이 영향을 받아 부정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긍정적인 인간관계가 꼭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말고 매일 언행을 긍정적으로 해야 합니다. 주위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다면 가능한 거리를 두고 공감하려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또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상상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말은 고통과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자기 평가가 높은 사람일수록 쉽게 기가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 평가가 높은 사람일수록 정답을 맞췄을 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정답을 맞히지 못했을 때는 문제가 나랑 잘 맞지 않아서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능력을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자기 평가가 낮은 사람은 오답을 냈을 때 난 능력이 없으니까 라고 생각하며 기가 죽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즉, 주어진 능력은 차치하고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낙관적인 사람은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말은 마음을 약하게 만들 뿐 아니라 몸과 통증 감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사고나 표현이 생각만큼 잘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부정적인 언어는 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난 못해, 나 같은 게 뭐라는 자학적인 말 대신에 가능한 긍정적인 표현과 긍정적인 사고로 바꿔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더 피곤하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절반 이상을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보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에 자는 시간을 더하면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아집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는 상태가 지속되면 뇌와 심신에 나쁜 영향을 줘서 피로해지는 것입니다. 앉아 있는 시간이 짧은 사람일수록 활기와 활력이 있고 피로를 잘 느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움직이는 사람은 활동력이 있고 피로를 잘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심신에 좋지 않습니다. 근육이 경직되고 혈류도 원활하지 않아 결국 뇌도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할 일은 태산인데 일은 잘 진행되지 않고 몸과 마음에 긴장감이 감도는 것 같다면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꼭 근력 운동이나 러닝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연히 이래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병에 걸리기 쉽다고 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군 하며 편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환경이나 타인을 바꾸려고 하는데 나 아닌 바깥 세상을 바꾸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바뀌지 않는 것을 바꾸려고 하면 내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훨씬 쉽고 현실적입니다. 불안의 메커니즘이나 대처 방법을 모르면 불안은 점점 더 커지게 되고 어떤 일을 할 때 두려워하거나 거절하거나 공격적이게 됩니다. 하지만 뇌는 우수합니다. 그렇군. 이런 이유로 마음의 변화가 생겨나는 거구나 하고 이해하면 어느 정도 객관적인 시선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성을 담당하는 뇌를 활성화시켜 감정을 담당하는 뇌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의 허용량이 늘어납니다. 자신의 스트레스 상태도 파악할 수 있어 필요 이상으로 생각하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이상과 기준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으니 먼저 그런 거구나 라며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세상뿐 아니라 타인과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차이, 행동 원리와 메커니즘의 차이를 인정하면 용서하지 못할 일은 줄어듭니다. 효과적인 기분 전환을 위해서 커피보다는 계단 오르기가 좋습니다. 장시간 일이나 공부를 하면 피곤함에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10분 동안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졸음을 쫓는데 효과적이며 활력도 되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커피 한 잔에는 대략 50mg의 카페인이 들어있는데 이 카페인보다 운동이 더 효과적인 것입니다. 일할 때만큼은 즉각적인 효과라는 측면에서 물리적으로 조금 움직이는 편이 활력을 되찾는데 훨씬 효과가 큽니다. 꼭 계단이 아니더라도 쉬는 시간에 직장이나 집 주변을 빠른 걸음으로 산책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생각할 일이 있을 때 걷거나 움직이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생각을 적게 해야 행동력과 행복감이 커져 일과 인생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내가 변하면 주위가 변한다는 말처럼 자신의 사고와 감정이 안정되면 환경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책, 나는 왜 생각이 많을까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집중력을 높이고 긍정적인 행동의 최적화로 행복하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